나이가 들수록 왜 화를 내는 일이 어려워질까? 어느 순간부터 화를 내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예전엔 부당하다 싶으면 바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어느새 그런 말들이 목구멍에서 멈춥니다. 말하려다가 접습니다. 뭐,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참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족 앞에서, 동네 모임에서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는데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텐데. 그래서 웃으며 넘깁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데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화를 내지 않았는데 마음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걸립니다. 사소한 행동이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가만히 혼자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돕니다. 참았던 순간들. 생각해보면 참은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일을 대충 넘겼을 때, 가족이 당연하다는 듯 뭔가를 요구했을 때,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을 때, 그때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괜히 작은 일로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 그냥 넘긴 부당함. 그게 어디로 간 걸까요?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니체가 본 약자의 모습.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약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약자는 자기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처음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약자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란 말인가요? 니체가 말한 약자는 물리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 말을 꺼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해서, 직장을 잃을 수 없어서, 관계가 깨지면 안 되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이게 니체가 말한 약자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참은 감정은 어디로 갈까? 감정은 형태를 바꾼다. 표현되지 않은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습을 바꿉니다. 직접적인 분노에서 조용한 판단으로 저 사람은 원래 배려가 없어.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잠들기 전에,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이 한 말, 그때 그 표정, 그 태도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니체는 이것을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레상티망 RESSENTIMENT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정입니다. 직접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도덕적 판단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원한입니다. 약자의 복수란 무엇인가?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약자도 복수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다. 강한 사람의 복수는 직접적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부당하면 맞섭니다. 싫으면 떠납니다. 하지만 약자의 복수는 다릅니다. 직접 말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판단합니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평가로 바꿉니다. 떠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약자의 복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악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생존 방식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직접 말할 수 없을 때 마음이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선을 긋습니다. 나와 저 사람을 구분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균형을 찾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생길까? 젊을 때는 그래도 나았습니다. 싫으면 그만뒀습니다. 화나면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책임이 생기니까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지켜야 할 관계가 있으니까요.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가족과 거리를 둘 수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웃으며 넘깁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좀 참지 뭐 이 나이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새 참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참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판단으로 바뀝니다. 직장 후배를 보며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가족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친구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변했어. 이게 나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오면서 배운 방식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직접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니체는 이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찾는다. 그리고 약자의 복수, 즉 마음속 판단도 그런 생존 방식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다만 니체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런 삶이 과연 자유로운가? 판단 속에 갇힌 삶.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면 순간은 후련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는 저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판단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더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더 자주 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태도, 그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판단은 관계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말하고 표현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면 그게 끝입니다. 마음도 정리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판단하면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생각 속에 머뭅니다. 그래서 니체는 묻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니체가 말한 진짜 강함. 니체가 말한 강함은 무뎌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아 하며 감정을 누르는 게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정직함입니다.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자기 생각에 정직하고, 자기 선택에 정직한 것. 화가 나면 그걸 인정하는 것. 나 지금 화났어. 서운하면 그걸 말하는 것. 그 말 들으니까 서운하네. 관계가 힘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요즘 이 관계가 좀 힘들어. 물론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만큼은 말하는 것.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 나는 지금 참고 있구나. 나는 지금 화가 났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표현하는 것.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이 좀 서운했어. 나도 좀 힘들어. 이건 내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가능한 만큼 말하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한 강함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선택을 시작하기. 판단은 쉽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내가 뭘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어렵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뭘 원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이런 질문을 하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 속에 머뭅니다. 판단은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판단 속에 사는 삶은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 삶을 사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조금씩이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관계에서 이 정도는 말하고 싶어. 이렇게 작은 선택들을 하는 것. 그게 진짜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들어 마음속 판단이 많아졌다면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혼자 있을 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어쩌면 참은 게 너무 많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것, 표현하고 싶었는데 삼킨 것, 화내고 싶었는데 웃으며 넘긴 것,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판단으로 바뀌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그리고 가능한 만큼 조금씩 말하는 것.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툰 표현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이 좀 힘들었어. 나도 요즘 좀 지쳐. 이건 내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 판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참으며 견디는 삶이 아니라, 가능한 만큼 말하고, 가능한 만큼 선택하고, 가능한 만큼 솔직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나?